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3위의 도서 탐험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미숙 작가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정말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맞아요. 바로 4부, 범람하는 유머, 열정의 패러독스로 한번 바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드디어 4부네요. 사실 이 부분에서 연암 박지원의 진짜 매력이 뭐랄까 폭발한다고 들었어요. 그냥 재치 있는 문장가가 아니라 정말 시대를 향해서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는 그런 사상가의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가 바로 그 지점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연암의 유머가 어떻게 세상을 뒤집는 무기가 됐는지, 그리고 그가 생각한 진짜 문명은 뭐였는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탐사해 보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진행될 텐데요. 첫째는 연암에게 유머가 도대체 뭐였나? 그리고 둘째는 그 유머로 어떻게 기존 상식을 파괴했나? 파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그 파괴된 자리에 세우려고 했던 새로운 가치는 뭐였는지 이 순서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유머는 나의 생명. 이걸로 시작해 볼까요? 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일화가 바로 판첼라마 대소동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진짜 아찔한 상황이었죠. 당시 조선 사신단이 청나라 황제 명으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판첼라마에게 절을 해야 하는, 그렇죠. 이건 외교적 대참사 직전의 상황이었던 거죠.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럼요. 당시 조선은 스스로를 중화 문명의 유일한 계승자, 즉 소중화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그 사람들한테 오랑캐의 종교 지도자에게 머리를 조아려라. 이건 자존심을 그냥 통째로 내던지는 행위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사신단 전체가 패닉에 빠진 거죠. 책에 묘사된 걸 보면 정말 생생해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술이 덜 깬 사람들처럼 허둥지둥 됐다고 하잖아요. 네네. 심지어 망하려고 작정을 했나?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아수라장 속에서 연암은 혼자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연암의 비범함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모두가 국가적 치욕이라고 발을 동동 구를 때 연암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기막힌 기회인걸? 기회요? 네. 만약에 이 일로 정사나 부사가 파면당해서 유배라도 가게 되면 자기도 그 사람들 따라가면서 평생 못 가볼 줄 알았던 서촉이랑 강남 땅을 구경할 수 있겠다?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죠. 아니 잠깐만요. 솔직히 그 부분을 읽으면서 처음 든 생각은 이 사람 좀 냉소적인 거 아닌가였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네.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데 다들 심각한데 혼자서 자기 여행 계획이나 짜고 있으니까요. 이게 그냥 현실 도피나 시니컬한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책에 말하려는 핵심이거든요. 연암의 태도는 냉소나 회피가 아니에요. 저자가 말하는 호모 루덴스, 즉 놀이하는 인간의 면모를 보여주는 겁니다. 호모 루덴스. 네.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라도 자기 자신을 그 상황에서 분리해서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자체를 하나의 흥미로운 구경거리, 놀이판으로 바꿔버리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확 매몰되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이야, 이 상황 참 재밌게 돌아가네 하고 관찰자의 시점을 유지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엄청난 내공이 필요한 태도예요. 자의식이나 위선, 명분 같은 것들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절대 불가능하죠. 심지어 연왕은 하인을 불러서 이 좋은 날 술이 빠질 수 없지 이러면서 축하주를 사오라고까지 시켜요. 와, 그 위기 상황을 축하할 일로 만들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정말 대단합니다. 책에서는 이런 연함의 태도를 무심한 능동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개념이 좀 흥미로웠어요. 네, 자신을 비울 수 있는 무심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낯선 상황이나 사람과도 스스럼 없이 접속할 수 있는 능동성을 갖게 됐다는 의미죠. 여기서 저자가 들레즈, 가카리 개념을 빌려와서 설명하는 부분이 아주 인상 깊어요. 홈파인 공간과 매끄러운 공간이라는 개념이요. 그 부분 솔직히 그냥 지나쳤는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홈파인 공간은 쉽게 말해서 길이 딱 정해진 공간, 즉 규칙이나 위계가 지배하는 딱딱한 공간을 말해요. 당시 사신단의 외교 무대가 바로 그런 곳이었죠. 네, 정해진 틀이 있는. 반면에 매끄러운 공간은 사막이나 바다처럼 정해진 길이 없어서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뜻합니다.
연암의 유머는 절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이분법에 갇힌 딱딱한 홈파인 공간을 아, 이 기회에 강남 구경이나 해볼까? 이런 상상력이 넘실대는 유연한 매끄러운 공간으로 확 바꿔버리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경직된 사고의 틀을 깨고 자유로운 유목민처럼 사유하는 힘. 그게 바로 연암 유머의 본질이었군요. 맞습니다. 이런 태도가 단순히 개인적인 즐거움을 넘어서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도구가 됐다는 게 이제 두 번째 주제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시선의 전복, 봉상스의 해체. 맞습니다. 연암의 유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상식, 책에서는 이걸 봉상스라고 표현하죠. 이걸 통째로 뒤흔들어 버립니다. 네. 가장 유명한 예가 압록강을 건너서 그 광활한 요동벌판을 처음 봤을 때 일하죠. 아, 참 좋은 울음터로구나. 그 유명한 구절이요. 보통 그런 장대한 풍경을 보면 와, 장엄하다, 가슴이 뻥 뚫린다 이런 감탄이 먼저 나올 텐데 느닷없이 울음터러니 진짜 엉뚱하잖아요. 바로 그 엉뚱함이 연암식 사유의 핵심입니다. 그는 그 넓은 벌판에서 슬픔의 눈물을 떠올린 게 아니에요. 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터뜨리는 첫 울음,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한 생명의 외침을 떠올린 거예요. 아, 그런 의미였군요. 네, 장엄한 풍경은 감탄해야 한다. 나는 이 당연한 감정의 연결고리를 그냥 툭 끊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기존 상식을 해체하는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책이 봉상스라는 프랑스 철학 용어를 가져오던데 이게 우리가 보통 쓰는 상식, 커먼센스와는 좀 다른 개념인 거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봉상스는 그냥 모두가 아는 사실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사회의 지배계층이나 권력이 규정해놓은 바람직하고 올바른 생각. 아, 의심하면 안 되는 거. 그렇죠.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견고한 가치체계를 의미해요. 뭐 충효나 명분처럼요. 연암은 좋은 울음터라는 이질적인 표현을 통해서 장엄한 자연은 이렇게 느껴야 해 라는 식의 봉상스에 균열을 내는 겁니다. 익숙한 것을 완전히 낯설게 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시선의 전복이군요. 책에 나오는 또 다른 예시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조선 사신 일행을 청나라 시골 아전의 눈으로 묘사한 부분이요. 그렇죠. 한밤중에 들이닥친 조선 사신단을 그 집의 18살 젊은 주인의 시점으로 서술하는 대목. 네. 스스로는 문명국의 점잖은 선비라고 생각했던 그 사신단이 그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그냥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온 오랑캐 무리의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묘사가 정말 신랄하죠. 위험 있다고 생각했던 선비의 의관은 연극배우 옷 같아 보이고 맞아요. 상투 튼 모습은 웬 중들이냐는 소리를 듣고요. 이건 그냥 재미를 위한 묘사는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건 아주 강력한 비판입니다. 이런 시점 변환을 통해서 연암은 독자, 그러니까 당시 조선의 양반들에게 거울을 딱 들이미는 거예요. 아,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남들 눈에는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소중화 의식이라는 굳건한 봉상스를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소중화 의식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이게 당시 조선 사회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명나라가 망한 뒤에 이제 중화 문명의 정통성은 오직 우리, 조선에만 있다는 선민의식이에요. 네, 우리만 남았다. 그렇죠. 청나라는 힘이 셀지 몰라도 근본은 오랑캐라고 멸시했죠. 연암은 바로 이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시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판첸나마가 선물한 불상을 똥이나 오물처럼 여기면서 몰래 팔아버리는 사신단의 모습을 통해서요. 맹목적인 이념에 사로잡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추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한 거죠.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연암은 유머와 시점 전환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당대의 견고한 상식과 이념, 즉 봉상스와 소중화 의식을 해체하려고 했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존의 가치를 전부 부수기만 했다면 좀 허무주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이 모든 걸 해체한 뒤에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건 뭐였을까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핵심, 문명은 기와 조각과 똥고름에 있다는 주제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연암은 파괴만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제시한 사람이죠. 기와 조각과 똥걸음의 문명이 있다니 이 말 자체도 엄청난 역설인데요. 보통 문명이라고 하면 화려한 궁궐이나 발전된 제도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연암이 청나라에서 발견한 진짜 문명의 힘은 그런 거창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버려진 기와 조각 하나로 벽돌을 대신하고 길거리의 말똥 한 줌도 그냥 두지 않고 땔감이나 거름으로 쓰는 청나라 백성들의 생활력과 실용정신에 주목했어요.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조차 허투루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그 지혜와 부지런함이야말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진짜 문명의 저력이라고 본 겁니다. 관념이 아니라 현실을, 그것도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을 들여다본 거군요. 맞습니다. 당시 조선의 지배층은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멸시하면서 정신적 우월감에 빠져 있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조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한데 청나라 백성들의 삶은 훨씬 풍요로웠으니까요. 그래서 연함은 외칩니다. 모두가 오랑캐다. 우리 조선도 원래 동쪽 오랑캐, 공인인데 대체 누가 누구를 오랑캐라고 손가락질하느냐는 통렬한 일갈이죠. 오랑캐라는 그 위계 자체를 그냥 무너뜨려버린 거네요. 중요한 건 혈통이나 명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실질적인 힘이다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책에서는 이것을 이용우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말 그대로 도구를 편리하게 사용해서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실학의 핵심 사상이죠. 네. 연함에게 문명의 척도는 공허한 이념적 명분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는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함이 그토록 수레나 벽돌의 사용을 강조했던 거군요. 그게 바로 이용후생의 구체적인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허생전의 문제의식도 결국 여기에 맞닿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허생전에서 허생이 북본론을 주장하는 이완대장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인재를 추천할 테니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초려하게 할 수 있겠어? 네. 하지만 이완은 어렵다고 하죠. 결국 허황된 북본론이라는 명분만 내세울 뿐 그걸 실천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지배층이 위선을 꼬집은 겁니다. 진짜 나라를 위하는 길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을 낫게 만드는 작은 지혜와 기술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 이것이 연함이 열하일기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연함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정말 입체적으로 그려지네요. 그는 유머라는 아주 유쾌한 도구를 썼지만 그 칼날은 당대의 가장 신성한 가치들을 향해 있었던 누구보다 진지하고 치열했던 사상가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유머를 통해 자신과 세상을 끊임없이 낯설게 바라봤고 그 낯선 시선을 통해 기존의 모든 권위와 상식을 전복시키려 했던 뭐랄까 혁명가에 가까웠죠. 네. 책의 저자는 연함의 이런 역설적인 문제 제기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공허함과 맹목에도 여전히 비수처럼 날카롭다고 지적하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정말 공감했어요. 그래서 오늘 당신께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연함이 소중화라는 거대한 명분에 사로잡힌 조선을 비판했듯이 혹시 오늘날의 우리도 성공, 혁신, 국익 같은 거창한 명분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작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들,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기와 조각과 똥거름 같은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5부, 내부에서 외부로, 외부에서 내부로를 통해 연함 사상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탐험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내용이 책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